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기 전에 제가 먼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립토 거래인 피터 틸이 투자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볼드가 현지 시각으로 7월 4일 자산 인출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블록파이와 셀시우스가 인출 중단을 선언했고요.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스리에로즈 캐피탈은 아예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스리에로즈 사태로 대출회사 블록파이 등도 유동성 경색 상황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브로커리지 업체 보이저 디지털이 현지 시각으로 5일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마치 금융위기 때처럼 하나의 위기가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고사할 조짐을 보이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급한 불 끄기에 나섰는데요. 거래소 FTX는 지난 1일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에 4억 달러 규모의 신용 공여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블록파이 역시 스리에로즈 캐피탈에 대한 대출로 약 8천만 달러를 날리면서 위기에 빠졌었죠.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알라메다 리서치는 지난달 앞서 챕터 11을 신청한 보이저에 대한 신용 공여를 연장했고 지난 5월에도 보이저 지분 3,500만 달러어치를 인수하기도 했으니까 이들 운명도 이제 풍전등화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이 암호화폐 위기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 이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뭐야? 예. 다시 뿅! 됐다. 오늘 궁금한 게 뭐라고? 암호화폐. 암호화폐면 날 부르면 안 되지. 오빠를 불러야지. 건재야! 오빠가 암호화폐 이응도 당분간 꺼내지 말라고. 깨졌어? 그래가지고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셔야 해요. 궁금한 게 뭔데 그러면? 지금 하나의 암호화폐,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암호화폐의 폭락은 예사롭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지난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버지 의견이 궁금해서. 그 정도라면 나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비트코인처럼 이게 듀레이션이 없거나 아니면 멀리 가 있는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1차적인 하락 원인은 제공이 된 거야. 금리가 최근에 급하게 올랐었으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주로 하락했던 것들이 대부분 성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의 빌미가 제공이 되는데 문제는 왜 이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겼느냐, 왜 연쇄 반응을 하냐, 이게 궁금한 거지. 이유는 상호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수 금융위기가 왜 생겼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알고 있죠. 그래, 얘기 한번 해봐봐. CDO라는 독특한 상품 때문이었다고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때문인 건가요? 일단 CD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쓰레기 더미 속이라고 해도 일단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미 부도가 났거나 혹은 부도 위험에 있는 채권들을 한 10,000개 정도 모아놨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10,000개가 모두 부도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0,000개 중에서 500개 정도가 제때 돈을 갚는다는 대수적인 통계가 나왔다면 이론적으로 이 CDO 바스켓이 5%의 현금 흐름만 따로 트렌치로 분리를 해서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한 채권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될진 모르지만 누군가 그 돈을 먼저 갚는다면 그 돈을 투자자에게 먼저 주겠다는 가정하에 태어난 것이 바로 CD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이거 방송하지 않았나? 했었습니다. 그지? 그렇게 똑같이 하네. 그대로 했어요 지금. 아무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업 쪽에서는 엄청난 찬사를 받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쓰레기, 진짜 완전 쓰레기통에서 황금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었으니까. 하지만 불황이 오게 되면 좀 위태위태했던 사람들이 더 위태해질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돈을 갚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던 트렌치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바로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던 거지.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은행들도 투기채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시스템 위기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당시 금융위기는 명목상 트리플 A 등급 채권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금융기관까지 그 부실이 전가가 되어서 커다란 충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트리플 A가 아니라 CDO라고 하는 쓰레기통에서 만들어진 트리플 A 등급의 부도가 났던 거죠. 잘 봤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생긴 부도 위험이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 이수 말대로 이게 쓰레기통에서 뽑아낸 트리플 A 등급 아니야. 일단 출신 성분이 더럽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니. 그럴 때 암백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신용 보강 회사들이 신용 보강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럴듯하다라고 믿게 된 거야. 잠깐 신용 공여가 뭔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막 20살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은행에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수입도 일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못 갚는다면 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은행은 돈을 빌려줄 겁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그냥 빚보증이라고 하죠. 조금 더 근사한 말로 정의한 것이 신용 공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플 A 등급의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가 아무리 안 좋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신용 공여를 하면 그 빚보증을 하면 빚보증을 받은 회사도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 등급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은행들도 이제 안전한 채권이 됐잖아. 그러니까 은행들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계속 퍼져나가게 된 거야.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이 생긴 CDO라고 하는 특별한 상품을 신용 공여라고 하는 도폭손으로 연결시켜서 전체 은행을 한꺼번에 뻥 터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신용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사의 리스크가 그 회사로 단속되지 않고 이게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신용 위기가 생긴 거거든. 신용 위기의 진짜 위기는 연결, 모든 위험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암호화폐 팬이 확산이 되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 투자하고 자산을 예치하는 것이 이곳 생태계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연결성이 오히려 위기 확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소수의 암호화폐 금융사들이 서로 이렇게 보증 쓰고 이렇게 자산 투자해서 연결되어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달에 테라 붕괴됐지? 그 동시에 거의 루나도 같이 붕괴가 됐고 이 사태로 인해서 날아간 시총이 400억 달러 정도 돼. 뭐 아무튼 그게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할지라도 뭐 루나 테라로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 이번에 청산 명령이 떨어졌던 3에로스 캐피탈 알지? 그것도 결국은 루나에 대량으로 투자했다가 좀 문제가 생긴 케이스였거든. 지난 1일에는 보이저 디지털이 갑작스럽게 또 뭐 현금 인출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딱 3일 있다가 4일 날에는 챕터 11을 신청을 해버렸어. 보이저는 루나 때문에 망한 3에로스 캐피탈에다가 6억 4천만 달러나 물려 있었거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챕터 11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96%나 폭락한 상태였고 네가 초기에 말했던 블록파이도 3에로스 캐피탈에 8천만 달러가 물려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어디가 어디로 엮여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4%만 하락을 해도 속상한데 96% 하락이면 이 바닥이 그렇지 뭐. 저는 너무 뭐 아니면 도다 보니까 저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못해요. 누가 하래? 네가 좀 전에 볼드가 자산 동결됐다고 그랬었지. 그것도 작년에 2,500만 달러인가 증자할 때가 있었는데 암호화폐 헤지펀드라고 하는 판테라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어. 그리고 크립토 고래라고 그러지. 그렇게 알려진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투자했던 발라벤처스라고 있는데 그 회사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번 돈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뭐 좀 한다 그러면 그래 나도 좀 투자할게 턱 쾌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이 지금 이 사단의 원인이 된 거야. 하도 뭐 얽히고 설켜서 지금은 누가 어느 회사에 얼마만큼 물려있는지 어느 만큼 노출이 심한지 이런 부분들조차 알 수가 없는 거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암호화폐 시장에 미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치를 가졌다는 약속뿐이다. 아무런 생산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달러도 마찬가지 아니니? 달러가 하죠. 원래 근본위 화폐였지만 1971년도 이후로 명목 화폐가 됐잖아. 그냥 100달러짜리는 우리가 100달러로 인정을 하자. 그 가치를 인정을 하자. 라는 묵시적 약속에 의해서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종이 조각이죠 그냥. 그렇지. 마찬가지지. 암호화폐나. 그러면 왜 암호화폐만 이렇게 등락이 무서운 거야? 이제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화폐라는 게 가치의 저장과 교환 수단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치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나 자주 발생한다면 그만큼 화폐로서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도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즘엔 뭐 가상 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한 것이 가상 자산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두 함께 쓰기에는 불편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NFT도 뭐 하나 좀 올리려고 그러면 40여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 아빠도 사실 한번 올려봤거든. 사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그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를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겨우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를 좀 올려보긴 했는데 네가 알다시피 아빠는 그래도 아빠 나이 또래 중에서는 좀 생각이 앞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는 그게 엄청난 시련이었다고. 그러면 내 나이 또래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겠느냐.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겠지. 메타마스크가 쉽게 말해서 지갑 같은 거죠. 그렇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 팔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야만 하는 가상자산의 지갑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들면 정작 돈이 있는 소비층이라고 하죠.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정작 돈 있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인데. 아무튼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얇고 변동성이 크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래도 뭐 미래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미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아빠도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가상화폐?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붙어서 나오면서 지금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많은 그 가상자산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 그래서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미래의 계약에서 여러 가지 상업 계약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겠구나 라는 확신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 그때부터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한 거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지. 아무튼 지금은 뭐 좀 많이 기가 죽어 있지만 앞으로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야. 예를 들면 공동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돌에 대한 팬덤 활동, 여기서 또 보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 트리니티 등급, 플래티넘 등급 이런 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 전국적으로 다오라고 알지. 다오 같은 것들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가 있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 봐. 다만 그게 지금은 쓰임새가 너무 불편하고 또 젊은 친구들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게임이다 라는 것이 문제지. 조금만 좀 더 접근성을 높여서 좀 어려운 말 좀 다 빼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고 난 생각을 해. 오빠가 제 이름으로 이제 NFT를 사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처음에 오빠가 살 때 저걸 도대체 왜 소유하지, 돈 주고?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오빠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보고 코인 거래하는 것도 옆에서 굉장히 자주 봤지만, 어느 날은 소리 지르고 막 어느 날은 이수야 오빠가 밥 사줄게 그러고 워낙에 이제 매일같이 바뀌니까 또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없는 제 친구들을 보면 일단 시작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와야 이렇게 속 뒤집어지는 변동성이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분야는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따로 계시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패닉이 예전의 금융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만 아버지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하투.